나의 50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버텨온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 그만큼 버텼으면 괜찮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솔제니친의 우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25년 동안에는 인간다운 운명을 살고 25년은 말처럼 일하면서 살아야 하고 25년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가니까 개처럼 짖으며 살아야 하고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 돼. 이거는 전혀 나이에 대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해요. 사실은 청장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떨려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가족들 건사해야 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힘겨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돈도 없고 즐기지도 못했고 내 인생이 쭉정이처럼 텅 빈 것 같아. 그러나 버텨온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 그만큼 버텼으면 괜찮다. 부모님을 모시기도 했고 또 자식들 건사하고 그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생을 긍정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허리띠 졸라매고 즐겨야 할 때 즐기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러긴 해요. 행복을 언제나 미래의 부분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사는 경향이 있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를 누리며 사는 연습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후회스럽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한 삶은 우리 속에 그늘로 남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른들의 내면 속에도 상처 입은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잘 놀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 상처 입은 어린아이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려는데 돈이 없어. 그게 슬프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돈이라는 게 주조된 자유 그러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야 되나? 돈 없이 행복한 삶의 방식들을 찾아야 돼. 그것은 뭐냐?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의 고단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괜히 만나기만 해도 껄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우정의 공동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중요한 것은 보람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나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인 신부님이 계신데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벌였어요. 엠마우스 운동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 운동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누가 달려오더니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가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고아원에서 자라났던 이야기,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떠나가지고 고생스러운 삶을 전전했던 이야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가고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기의 이 처지를 생각하니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고 아베 피에르가 대답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은 죽기를 포기하고 피에르를 도와서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가 자기에게 와서 훈계를 놓는다든지 돈 몇 푼을 지어줬다면 자긴 죽었을 거래. 그러나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발생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나선다고 한다면 돈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SNS에서 좋아요 누르고 그렇죠,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온라인상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을 열어야 하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좋은 글을 읽었어. 그럼 이전에는 참 좋은 글이네, 내가 도움이 좀 됐어 그랬거든요. 요즘은 저는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쓴 그 글 정말 공감했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지만. 그러면 나 또한 글 쓰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그런 반응을 해주면 마치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바라는 것은 병 속에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강물 위에 띄워보내는 것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건져가지고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공감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서로에게 반응해주는 일을 통해서 공감의 울타리들이 만들어지고 우정을 나누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고요.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정의 공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한결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